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 블로그에 이미 포스팅해 놓은 글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 그리고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고 있으면 이웃 사람들과 지인들이 흉을 보곤 했었죠. 필자도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를 흉보는 소리를 곧잘 듣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남녀 간의 단순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와 관계된 소송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소송에서는 다투어지는 것이 항상 똑같습니다. 즉, 동거하고 있는 남녀의 관계가 단순 동거이냐 아니면 사실혼 관계냐가 다투어지죠. 두 번째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것이냐의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세 번째,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위자료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가 다투어지죠. 네 번째,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간에 증가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투어집니다. 다섯 번째, 남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이들 문제 중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사실혼도 부당 파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자 지정권, 양육비 청구권 등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안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실혼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인 의사가 무엇이고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애매하죠. 자, 그럼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혼인의 의사가 무엇이냐 하면 당사자들이 모두 부부로서 살고 있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컨대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길 앞으로 결혼할 사이예요. 또는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려고요. 애인 관계예요. 결혼할 사이예요. 결혼식 날 잡아놓고 그 전에 살고 있는 관계예요. 라고 표현했다면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는 이야기지 현재 부부란 이야기가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혼 관계가 부정이 됩니다. 완벽하게 단순 동거 관계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단지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로서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칭도 여보 당신이겠죠. 물론 자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름도 부를 수 있겠지만 애인들끼리 여보 당신이라고는 잘 부르지 않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부부 사이에라고 자기를 소개하겠죠. 또 예를 들면 사실은 남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로서 상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런 것도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집니다. 상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며느리로서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며느리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법률상의 부부관계에서도 아이들 교육이나 본인들 직장 문제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거나 당사자들의 직장 문제 등으로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연말 부부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부부싸움이나 감정싸움상 잠시 별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반드시 한 집에 동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남녀가 생활하는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서의 모습이라면 객관적 요건인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인정되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거하고 있는 두 남녀 사이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입증과 판단은 무엇으로 하느냐? 첫째, 결혼식을 했느냐 여부. 결혼식을 했으면 당연히 사실혼입니다.
서로의 호칭,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본인들 관계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네 번째, 가족 행사에 어떤 자격으로 참가했느냐. 예컨대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했느냐 아니면 애인이나 지인의 자격으로 참석했느냐. 가족 모임에 참석했느냐.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했느냐. 재혼 관계라면 전혼자녀와의 관계나 모임의 유무 등으로 사실혼 관계인지 단순 동거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법으로 사실을 입증하죠. 자, 두 번째,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우리가 사실혼 관계를 합의해서 해소했다. 아니면은 쌍방이 책으로 파기되었다. 이런 주장이 항상 다투어집니다. 합의하에 파기됐거나 쌍방 유책으로 이미 파탄이 났다거나 성폭자 원리로 파탄이 났다든지 그러면 누구에게 유책을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부당으로 파기되었는지 여부가 사실혼 소송에서는 항상 다투어집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 부부로서 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변심에 의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부부 사이를 정리하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해야죠. 근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내가 강제로 이혼하려면 6가지 이혼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 되죠. 협의 이혼도 안 되고 조정 이혼도 안 되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 그럼 내가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살기 싫다 변심을 한다? 그러면 사실혼 해소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부당파기자에 해당되면 위자료 책임을 묻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는 한 사람의 변심으로 언제든지 해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유책 등으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는 부당 파기자에 대해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방 당사자의 부정행위, 폭행, 욕설, 폭언, 악의의 유기,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의 폭행, 폭언과 같은 부당한 대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필적할 만한 파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킨 경우에는 그 부당 파기자에 대해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사안에 따라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물론 법률상의 이혼의 경우와 똑같이 그 정도 돈 가지고는 내가 위자되지 않는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그 금액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솔로몬 블로그에 오셔서 이혼 시 재산분할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로직이 무엇이며 이렇게 싸우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정보가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방문하셔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혼적 사실혼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두 남녀 사이가 사실혼 관계이긴 하더라도 판례는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면서 일반적인 사실혼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보 하면서 부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또는 두 명이 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면서 법률적으로 전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즉 부당 파기자에 대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관계에서 재산이 10억이 늘었어요. 그게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처가 벌었어요. 근데 사실관계 해소됐어요. 처는 남편한테 절반을 달라고 할 수 없죠. 왜?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되어서 일방이 굉장히 억울한 결과를 당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지정 문제와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소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 복지를 위해서, 미성년자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중원적 사실관계에서 발생된 법률관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불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면 사실혼과 단순동거,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부당 파기되거나 해소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이 내용으로 마치기로 하고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